안녕하세요. 당뇨약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혈당을 관리해야 된다. 정상 혈당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평생의 사명처럼 되신 분들이 당뇨 환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또 약을 추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인슐린까지 쓰고, 먹는 약에 인슐린에 하여튼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환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뇨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는 혈당은 정상이에요. 혈당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당뇨약이 한 움큼인데, 인슐린도 쓰고, 뭐, 인슐린은 아니라고 해도 인슐린을 쥐어 짜내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참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약사로서 약이 좋다. 이 약은 뭐 평생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점점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많아지지만, 평생 먹어도 안전한 약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 가지수를 한 가지라도 줄이는 게 더 필요한 건데, 하여튼 그 약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이다. 자기는 혈당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그분 당뇨약을 줄이다가 나중에 끊게 해주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 이거, 지금 공복 혈당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되신다고 적혀 있는데, 공복 혈당 약 먹고 뭐 90이나 1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생기산을 먹을 때는 당뇨약을 줄여서 공복 혈당을 한 130, 120, 130 혹은 높게는 한 150 정도로 좀 약을 줄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전혀 이제 당뇨약을 줄여서 혈당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거죠.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기산을 쓰면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보통 생기산이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원리는 보통 당뇨약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생기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생계산을 먹으니까. 저는 당뇨 환자 아니거든요. 전혀 당뇨 환자 아니에요. 그런데 생기산을 먹어요. 그러면 당뇨 환자가 생기산을 먹었을 때는 이게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생기산은 당뇨약이 아니지만 어딘가 우리 그 당뇨 환자의 몸속에 체내에 혈당 조절을 하지 못하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치워준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몸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저 생기산을 먹었을 때 혈당이 내려가지는 않는데, 당뇨 환자가 저걸 먹었을 때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내려가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약국에 아주 커다랗게 써붙여놨어요. 생기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당뇨약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왜 내가 저 약을 한 달을 먹었는데 혹은 보름을 먹었는데 나는 혈당이 안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혈당이 내려가지만 그 혈당을 내리는 기전이 몸을 청소해서 자기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끔 하는 그런 원론적인 방법을 쓰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쓰면 바로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생기산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 달 만에 나타나는 사람이 빠른 거예요. 이게 한 3개월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먹었는데도 끝까지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주 드물지만. 어쨌든 생기산은 좀 특이한 기전인 거죠.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한 약국을 25년 정도 했으니까요. 당뇨 환자들을, 한 환자를 한 10년씩 지켜본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방전 이제 조제를 하면서 이렇게 줘보면, 분명히 저분은 혈당 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세심하게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면서 병원에서 주는 약도 성실하게 먹고 그러면서 혈당 관리를 잘 했는데 합병증이 와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게 공복 혈당을 100에서 한 130 그 사이로 엄격하게 유지를 해요. 어떨 때는 가끔 저혈당도 와요.
그러는데도 그분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요. 혈관이 막히고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너무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이게 당뇨 약을 먹어서 내 혈당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 절대로 안심할 일 아니고, 그게 뭐 평생 내가 이런 식으로 혈당을 관리를 하면 나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약을 먹지만 또 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심지어 힘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생기산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합병증을, 혈관을, 혈액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현대의학이 지금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에 코드를 맞춰가지고 당뇨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당뇨 약은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당뇨 약을 안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것. 그냥 혈당이 높은 채로 방치해 두면서 당뇨약을 끊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저는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이 당뇨약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에 좀 마음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좀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 설명서를, 이게 이제 생기산 설명서인데요. 여기 요 뒷면에 보면 식이요법, 비타민C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제일 밑에 당뇨약을 줄일 때 유의사항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권장 공복 혈당이라고 해가지고 생기산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 권장 공복 혈당이 130에서 150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낮은 상태로 혈당을 묶어두게 되면 생기산을 먹고 또 몸이 회복이 되면서 갑자기 혈당이 더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혈당이 오잖아요. 여러분, 저혈당은 약간 한 150 정도 되는 고혈당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쇼크 와서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한 번씩 저혈당 쇼크가 올 때마다 약간 이렇게 몸이 떨리고 힘든 상황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내부 장기 오장육부가 상하거든요. 뇌세포도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기산을 쓰는 분들한테는 당뇨약을 줄여서 혈당을 올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당뇨약부터 어떻게 줄일지 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따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식이요법, 운동요법 열심히 하시고 당뇨병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